TTN 62 한미일 동맹 1 동북아 안보 프놈펜 체제로 공동의 비전 3국 뜻 일치 첫 공동 성명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2023년 3월 23일 판전공대 사카나 야스요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일부 여론은 한국이 양보만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불만이 크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사정으로 볼 때 만족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언제나 어렵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잠시 미루는 게 좋겠다. 의회연설에서는 감동적인 연출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여 강력한 정치적 임팩트를 끌어냈다. 일본의 여론도 이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기 소개하는 논문도 그중 하나다. 프놈펜 성명으로 본격화된 한미일 공조를 통해 험난한 21세기를 헤쳐가자는 주장으로 주목할 만한 논지이다. 크리에이터 서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정체에서 회복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내외 환경의 변화가 그것을 촉진하고 있다. 외부 환경의 변화이지만 일미한 3국은 수년 전과 달리 세 방면의 전략적 트라이레마, 스트러티지, 트라이메마라고도 부를 수 있는 엄격한 국제 전략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유럽발 글로벌 수준의 도전.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때 냉전 시대의 한국 전쟁 1950-53년에 필적하는 현대의 신냉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사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가의 주권 영토 불가침을 원칙으로 하는 전후의 리버럴 국제 질서와 규칙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유로운 국제사회의 결속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글로벌 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범지역적 수준에 있어 시진핑 습근평 정권 하에 중국의 전략적 도전과 세계를 끌어들이는 미중의 전략 경쟁이다. 미국 대서양위원회 애틀랜틱 카운실가 펴낸 더 긴 전보 미국의 새로운 대중 전략 더 롱어 텔레그램 투워드 어 뉴 아메리칸 차이나 스트라테지 2021에 나타나듯 지금부터가 중요한 국면이다. 셋째, 범지역적 또는 국지적인 동북아시아에 있어 안보 방위상의 과제는 중국 대만 해협, 북한, 러시아의 대처라고 하는 소위 세방면 작전의 대응을 강요당하고 있다. 상술한 세 가지 레벨의 전략 안보 환경의 과제에 직면하는 1. 미, 한국은 연계 협조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수준 우크라이나 전쟁과 두 번째 수준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 한일은 방관자로는 있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자유국제 질서에서 번영 발전해온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일 양국은 미국과 함께 질서를 지원하고 형성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레벨 동북아시아의 과제는 한일 양국의 방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동맹국인 미국의 협력, 즉 일미 한미의 동맹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내부 요인으로 일미 한 3국의 정권 리더십에 주목하고 싶다. 몇 년 전 2018, 2019년의 최악의 상태에 빠진 일미 한 상황과 달리 현재의 일미 한국의 지도자 조 바이든 대통령, 키시다 후미오 총리,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제휴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크게 변화한 것은 한국이다. 코리아 이즈 백 인 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전임 문재인 정권은 제1, 제2, 제3의 모든 수준에서 소극적인 자세였지만 2022년
5월에 발족한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다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윤 정권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버탈 스테이트와 미한 포괄적 전략동맹 컴프리헨시브 스트러티직 얼라이언스를 표방하고 글로벌 또는 지역 수준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표명했다. 실제로 첫 번째 레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한일 양국은 미국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EU, 유럽연합을 필두로 하는 대러시아 공동 전선에 서서 UN, G7 플러스 나토, AP, 사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합류했다. 두 번째 수준인 인도태평양에서도 미일과 함께 마침내 한국도 힘을 보탰다. 문재인 정권의 소극적 자세로부터 전환한 윤 정권은 스스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제3의 레벨 동북아의 과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기시다 윤 정권은 일미미한 각각의 동맹 강화와 함께 일미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 정권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 극히 소극적이었지만 윤 정권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한일 양국은 양자 간 관계 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외부 및 내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일 협력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일, 미, 한의 전략적 재건에 매진해온 것은 미국 바이든 정권이다. 2019년 여름 일본에 대한 수출 관리 조치와 한국에 의한 소미와 실효를 둘러싼 문제로 이란 미안보 협력이 위기적인 상황에 빠졌지만 2020년 발족 당초부터 바이든 정권은 아베 신조 정권 문 정권, 기시다 정권 문 정권과의 콤비네이션으로 서서히 진행되어 왔지만 한일 불화 그리고 문 정권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 정권의 등장으로 한미일 당국이 보조를 맞추어 몰두하게 되었다. 바이든 정권의 뒷받침으로 2022년 5월 이후 정부 수완, 외무 및 국방 수준에서 3개국 회담이 급피치로 개최되어 같은 해 가을 한미일 협력의 청사진, 미래, 비전을 성명으로서 정리할 수 있었다. 11월 13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즈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려 일미, 미한, 이란 정상회담에 이어 일미 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인도태평양에서의 3개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 프놈펜 스테이트먼트 온 트라이래터럴 파트너십 포 더 인도퍼시픽이 발표되었다. 프놈펜 성명은 미디어에서는 그다지 화제가 아니었지만 미 한 협력사상 역사적인 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90년대 이래 미 한 협력에 있어 정상 수준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서는 없다. 미 한 정상의 공동 비전 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 태평양에서의 협력 프레임워크로 되어 쿼드 일미호인웨어 일미한이 공식적으로 정상 수준의 문서에서 확인되었다. 1990년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미한 안보 협력이 21세기 인도 태평양 시대에 따라 업데이트되어 해결해야 할 분야와 정책 과제는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셋째, 인도 태평양에서의 3개국 파트너십이라고 명명했지만 협력해야 할 지리적 범위는 인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은 글로벌 영역이다. 또한 협력 분야도 기존의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도 포함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 현재 3개국이 직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도, 태평양, 동북아의 세계 레벨의 전략 안보 환경에 대한 한미일 정상의 답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2022년의 일미 한안보 협력을 되돌아보고 프놈펜 성명에 이르기까지의 일미 한의 대처 그리고 프놈펜 성명의 내용을 개관하고 향후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한다. 2. 프놈펜 3개국 성명까지
1. 미 한해 재정비 2021년 1월 출범 당초부터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동맹 관계 및 네트워크 재건에 임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가장 상처를 입은 나토 미독과 미한 동맹 일미한의 수복에 집중했다. 비용 분담 문제 등 한미 동맹의 수복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인도, 태평양 등 전략적 방향성과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일치하지 않고 한계가 있었다. 미한뿐만 아니라 일미한에 대해서도 문 정권의 산불3, 노즈 정책, 미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체계 참가, 1. 미한 군사동맹화의 세 가지를 하지 않음과 함께 한일 불화가 장애가 되어 정상회담은 개최하지 못하고 끝났다. 유일하게 성과로 내놓은 것은 2022년 2월 12일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일미한 외상회담 안토니 브링켄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정의용 한국 외상과 3개국 외상 공동성명이었다. 2월 10일에 일미한 방위상 회담이 전화회담으로 행해졌지만 대면으로는 개최할 수 없었다.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상황은 일변했다. 윤 정권의 한미동맹과 일미 한중시 노선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바이든 정권 기시다. 정권 윤 정권의 3자로 한미일 체제 회복이 급피치로 진행되었다. 5월 22일, 24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담 첫 대면 회담과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 IPEF 인도퍼시픽 프라임워크의 첫 정상회의 때문에 방일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그 직전 5월 20일, 21일에 방금 취임한 윤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한 일도 미한 사상 최초였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든의 첫 아시아 역방을 통해 일미, 쿼드, IPEF 회합에는 한국 윤 대통령도 온라인 참가에 미한을 더했다. 다음은 일미 한 정상회담이었다. 일미 한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같은 해 6월 29일 마드리드의 나토 AT4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1호한 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였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황 속에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미일 한 정상회담 바이든 기시다 윤이 개최되었다.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실현된 미일 정상회담 오바마, 아베 총리 박근혜 이상기되었다. 마드리드 정상회담은 첫 대면 회의였지만 공동성명은 없었다.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외상회담과 방위상회담이 열렸다. 외상 레벨에서는 우선 공식 회담 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다음 날 5월 25일에 실시된 북한 미사일 실험에 강하게 항의하는 브링켄 국무장관, 하야시 림 외상, 박진 외상의 공동성명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이 발표되고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공동연습 일미 미한 개별 연계 실시 및 3. 개국 협력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방위상 레벨에서도 진전이 보였다. 6월 11일 제19회 아이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다이얼로그가 싱가포르에서 열려 기시 노부오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장관의 일미한 3개국 방위상 회담이 대면으로 2년 반 만에 개최되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3개국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문제와 3개국 안보협력 강화, 미사일 경계 및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 실시, 미사일 발사의 대처 등과 함께 처음으로 방어 수준에서 인도 태평양의 공통안보 문제에 관한 협력정보 공유, 높은 수준의 정책, 협조, 합동훈련 등이 확인되었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위상 회담을 받아 9월 7일 한국 국방부 주최 제11회 서울안보대화 서울 디펜스 다이알로그에서 6년 만에 일본 한국 국방방위 차관 대화 오카마신 강진신 방위심의관과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가 실시되어
일미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되었다. 또 서울안보대화에서는 나토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AP2 1호주한 뉴질랜드의 방위 당국 대표회의가 열리고 우크라이나, 인도, 태평양, 나토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11월에는 국제관 함식 요코하마에 일본 정부가 한국 해군을 초대하고 일미 한을 포함한 다국 간 해군 함정이 참가하여 국제회의도 열렸다. 군사 레벨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일미미한 연습이 각각 또는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2017년 이래 일미한 안보 협력이 부활했다. 또한 림팩 미 해군 주최 다국 간 공동훈련 6월 29일, 8월 4일 PSI 대량파 괴무기 확산 대항안보 훈련 엑서사이즈 포튠 가드 호놀룰루 8월 8일 12일 호주 한 카나다 미사일 경계 연습 퍼시픽 드래곤 2022년 8월 8일 14일 일미 호주 한 카나다 공동훈련 퍼시픽 벵가드 2022년 8월 21일 8월 29일 일미 한대 잠수함 공동훈련 9월 30일 일미 한 미사일 대처훈련 10월 6일 등도 실시되었다. 외상 수준에서도 대면 3국 회담이 개최되어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7월 8일 G20발리 서밋에서의 회담에 이어 9월 11일 UN 총회의 장소에서 다시 회담하고 3개국 외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같은 성명에서 북한 문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또한 경제 안보의 협력이나 태평양 제도, 지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정기적으로 3국의 장차관과 북한 담당 뗄 대표의 제휴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강요급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 9월 1일 호놀룰루 외무차관급 삼걸량 외무사무차관 웬디 샤먼 미국 무부장관 조현동 한국외교부 제1차관 5월 26일 전화 6월 8일 서울 공동성명 발표 등 빈번한 당국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정상 강요급 외상, 방위상, 고위급 실무급 등에서 회담 협의를 거듭했지만 그 성과는 2022년 11월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일미 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으로 결실을 맺었다. 동아시아 서미트에서는 11월 11일 한국 윤 대통령이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 발표하고 다음날 11월 12일에 키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사이에 첫 공식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한일이 인도 태평양의 파트너임이 정상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전일에 발표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키시다 총리는 내년 2023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포위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발표, 이란 정상회담을 토대로 11월 13일 바이든 대통령을 맞은 미 한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에서의 3개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이 발표되었다. 프놈펜 3개국 성명 1미 한 협력의 확대와 심화 2022년 11월 13일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인도 태평양에서의 3개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 프놈펜 스테이트먼트 온 트라이래터럴 파트너십 포 더 인도 퍼시피 시 이하 프놈펜 성명은 바이든, 키시다, 윤 시대의 일미 한 외교에 있어서 1년째의 최대의 성과이며 향후 5년부터 10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인도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의 일미 한 협력의 장래를 응시한 정상 레벨의 공동 비전 성명 조인트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같다. 프놈펜 성명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지역적 수준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일미 한 3개국의 다층적 협력과 그 협력의 확대 및 심화이다.
확대란 지리적 범위와 기능적 영역의 확대이다. 기존의 북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협력, 해양안보, 대만 문제, 대만 해협의 평화 및 안정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이다. 그리고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안보, 지속적인 개발 및 발전, 기후위기 등을 둘러싼 기능적인 영역의 확대이다. 심화란 경제 안보를 포함하여 각 분야와 지역에서보다 긴밀한 협력을 지칭하지만 특히 긴급한 과제는 북한 문제의 대응, 기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확대 억제와 방위 협력의 심화이다. 또한 그것은 일, 미, 한 3개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캐나다 등 타국과 연계하는 네트워크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확대의 측면도 있다. 판전공대 사카나 야스요. 신전외고대학 간다외고대학 국제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센헤이트부 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